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의 화탁지입니다. 제가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운세를 좀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월별로 들어가면 더 디테일하니까 이거는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흐르는구나라고 대략적으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오행 하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일간별로 조금 나눠서 해드릴 테니까 목 오행이다, 을목이다 그러면 먼저 들으시고 갑을 이렇게 따로 들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목 일간부터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지금 8월부터 시작해서 임수부터 이제 천간에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8월을 기점으로 음양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수의 에너지가 이제 천간에는 수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목화 이런 쪽으로 해서 12월까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천간의 에너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지지를 위주로 하시는데, 물론 천간 지지 둘 다가 다 중요합니다만, 내가 정신적으로 더 힘들 때 지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사람은 정신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편관이 천간으로 들어올 때와 지지로 들어올 때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천간으로 편관이 들어왔을 때 훨씬 힘들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목일간 분들은 수의 에너지부터 사실은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뭐 정인이냐 편인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감정적으로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만, 일단은 천간부터예요. 수의 에너지가 시작한다라는 거는 목을 생해줄 수 있는 나의 의지처인 거죠. 내 정신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6, 7월에 그 관 때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셨던 목 일간 분들에게는 이제 8, 9월이 되면서 내가 조금 내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고 뭔가 의지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는 나한테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오행부터 천간으로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 일간 분들은 조금 이제 한 템포 약간 한숨 돌리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근데 지지 상황에서는 이제 금으로 가는 거죠. 금 하고 이제 신유술 이 세 계절이 금의 국인데, 디테일한 거는 또 월마다 다르니까 그건 제가 월로 해드리겠지만, 지지 상황은요 금에서 수로 가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천간이 목이나 화 이쪽으로 갔지만, 전반적으로 목 일간 분들은 내가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현실 상황에서는 내가 할 일을 마감하면서 그 마감으로 인한 인정을 받는 시기가 하반기에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죠. 물론 가을 겨울이 수렴하고 뭔가를 정리하는 이런 오행이나 계절은 맞는데, 이게 일간별로는 어느 쪽으로 내가 수렴하고 마감하는지 이렇게 봤을 때 목일간은 약간 정석 같은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마감해서 그게 나를 생해주는 수를 만들고, 그게 결국에는 나를 강하게 하는, 정리가 참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다시 힘을 얻어서 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하반기는 진토가 관장을 하죠. 근데 이 진토라는 게 목에게는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가는 내 욕심, 뭐 사회적인 데 이룰 수 있는 여러 개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재성이라는 것도 이 관성이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성을 얼마나 내가 잘 갖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죄송해요. 네. 잡음이 좀 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재성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관을 써서 그거를 나에게 좋은 에너지로 갖고 가느냐. 관건이 이 관성이란 말이에요. 재를 얻기 위한 관건은 사실은 관성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올해 이 하반기에 오는 이 진토를 내가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하는 그 에너지로 가서 나를 도와주는 수 쪽으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흐름이요. 발산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수렴하는 에너지인데, 그게 적절히 잘 계획대로 약간 순리대로 흐르는 느낌이 목일간입니다. 네. 자,
갑목 입장에서는 진토라는 게 이제 편재잖아요. 편재. 그리고 이제 갑은 올해 상반기에 갑 이렇게 돼서 내 고집이 세지는 것도 되지만 주변에 내 경쟁자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갑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경쟁자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저는 수가 약해서 갑이 많으면 물이 더 빨려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저 수를 통해서 좀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오행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로 할 수 없는 게 저는 금수가 너무 많아서 금수가 오는 게 싫어요 라면 어쩔 수가 사실은 없는 건데 다행히도 이 진토라는 게 자수랑 신금이 있으면 신자진이 되지만 진토라는 거는 또 수를 마무리 짓는 임수의 고지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하면 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고 수가 너무 범람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기도 합니다만 또 사주 원국에 따라서 또 신자진 수국이 돼버리면요 좀 그럴 수는 있는 물이 범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자, 갑목에게는 편재고 지장간에 을괴무죠. 네. 정인이 들어오고 역시 겁재도 들어와서 겁재가 갑목에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살짝 부담스러운 에너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도요 건조한 갑목에게는 개수가 생을 줄 수 있고 결국에는 내 무토를 내가 얼마나 잘 갖고 갈 수 있느냐가 지금 관과 인을 얼마나 내 힘을 받으면 내가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갑목 일간 분들은 그래도 네. 이게 근데 언제 튀어나오냐면은 이 술토 있죠? 10월에. 술토로 진수충을 한번 맞으면 이 안에서 지장간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때 튀어나와서 나에게 영향력을 더 줄 수 있는 건 내 사주 원국에 을목과 개수와 무토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영향력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갑목분들은 갈수록 나에게 힘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내 책임감 있게 내 이 편재를 얼마나 잘 갖고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편재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에 내가 뭔가 걷어들일 수 있는 어떤 안정된 구조는 아닙니다만 멀리 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뭔가를 얻겠다는 어떤 그런 욕심만, 단기적인 욕심만 내지 않으면 사실은 재성이라는 게 내가 반드시 손에 쥐겠다라는 것보다 일단 내 사회적인 기반을 깔아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올해 갑진년에 내가 얼마나 땅을 잘 일구었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앞으로 식상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갑목은. 그래서 내가 이룬 그 밭에서 올해 잘 일군 밭에서 내가 이 식상을 사용해서 얼마나 여기서 많은 것들을 캐갈 수 있는지,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을목 볼게요. 을목은 정제죠. 사실은 정제지만 제가 늘 음일간하고 양일간하고 차이를 말씀드리면 을목은 기토성의 에너지가 본인에게 수월하게 더 뭔가 거기서 뜻을 펼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원하는 걸 얻거나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진토가 을목에게는 다소 버거운 토지만 천간에 들어오는 정반기의 갑목이 이 무토성의 진토를 많이 소토를 시켜놨기 때문에 갑목을 타고 을목이 올라가서 내 힘이 생겼을 때 이 아이가 진토를 잘 개간을 해서 기토적인 성향으로 만들어 놓느냐,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몇 년간의 식상의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앞에 전반적인 거는 비슷합니다. 어쨌든 갑목이든 을목이든 올해 내가 목표 또는 사회적인 어떤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 하반기에 관성과 인성을 써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하반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얼마나 갖고 갈 수 있느냐는 그 본인의 사주 원국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시겠습니다만은 죄송해요. 제가 아침이라 혀가 조금 꼬였습니다. 우리 목일간 분들
상반기에 애쓰셨던 만큼 하반기에 좋은 결과 있으시고 인정을 받는 하반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일간 전체적으로 한번 이 오행 상생상극 표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병화 정화를 따로 해드릴 텐데 어차피 월별에 또 운세를 해드릴 테니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반기는 원래 가을 겨울은 수렴하고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보통의 이게 이제 계절적으로는 다 비슷해요. 근데 천간 에너지가 어떤 걸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신적인 게 미치는 어떤 영향력도 봐야 되는데 자, 수부터 시작하는 에너지가 들어오죠. 지금 8, 9월에 임계수.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화일간은 정신적으로 사실 긴장을 시작하는 걸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네네네. 6, 7월에, 그러니까 나 상반기에 토금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아웃풋 쪽으로 많이 펼쳤으면, 이제는, 나 뭔가 마무리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상당한 긴장감이나 뭐 책임감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실 거다. 라는 거죠. 현실 상황에서는 근데 금이 관장합니다. 지금 신유술 금국으로 되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관성과 재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터전을 닦고 거기에서 뭔 결과를 낼까 하는 이렇게 잘랐을 때는 상당한 내 힘이 많이 빠지는 형국이에요. 왜냐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개인생활, 취미생활 할 때보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뺏기죠. 근데 지금 화일간은 지금 전반적인 하반기가 금,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반기 10월, 11월쯤에는 목의 에너지가 천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나를 도와주는 어떤 인성의 에너지도 들어오지만 일단 뭐 올해 하반기를 보통 10월까지는 정리를 하던데 10월로 봤을 때는 금과 수의 에너지가 많아서 일단 화일간은 마무리할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거죠. 근데 이게 지나야 내가 목이 들어오는 인정의 시기는 10월이 네네 10월을 기점으로 10월이 넘어서 네네네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인정에 그게 들어오지만 이제 8, 9월 이쪽은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게 사회적인 활동에서 내가 끝까지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면 안 되세요. 화일간은 긴장이 아니라 긴장을 하셔야 된다. 긴장. 예. 그래서 화일간은 한 10월 지나서나 조금 한숨 돌리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하반기는 진토가 관장을 하거든요. 자, 진토라는 거는 화일간에게 식상이죠. 올해 내가 식상관도 사실 어떤 의미냐면 식상이 뭐 내 재주 그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로 하는 사회적인 활동의 일부인데 이 시기라는 거는 이 재성 역시 관성이랑 비슷하게 사회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예요. 근데 그거를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식상이라는 거죠. 그 식상만 있고 재나 관이나 약하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어떤 재주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화일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진토라는 식신이든 상관이든 내가 뭔가 소중한 보물이 있어도 이걸 사람들한테 나 이거 멋지지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무대가 없으면 무용지물인데 올해 이 하반기에 있는 진토가 이제 8, 9월에 들어서면서 이 금과 수의 에너지로 내가 얼마나 이 식상을 사회에서 잘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무대를 탄탄하게 만들어놔야 내 식상을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화일간 분들은 올해 말까지도 조금 긴장과 그런 어떤 강박을 놓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병화일간 볼게요. 병화는 이 진토가 식신이죠. 아이고. 이 식신 속에 정인하고 정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식신의 그 진토라는 식신의 안에 이미 나는 이걸 통해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책임이나 사회적인 어떤 거를 같이 갖고 가고 싶다라는 에너지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신 속에, 그러니까 화일간은 토 안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 게 식신상관이기 때문에요. 이 식상 하나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식신이라는 걸 펼치면서도 이미 뒷생각을 다 하면서 식신을 펼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일간 분들은 아무리 요거가 힘들어도 이 식상을 펼치시는 이 식신 안에 이미 여기 인풋 쪽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뒤를 생각하면서 식신을 펼치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11월, 12월 요때 하반기 쪽에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조금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가시면 본인이 올 한 해 이게 사업이든 사업적인 구상이든 내 어떤 생각이든 내 재능이든 이거를 잘 마무리 짓고 이제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기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병화일간은 제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이제 정화일간 분들이 이제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라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상관에서 걱정을 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편인, 편관, 네, 이게 상관, 요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에너지들이 세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 적절한 통제나 적절함이 좀 부족해서 한쪽으로 너무 내 열정이, 상관도 솔직히 나를 펼치고 싶은 나의 어떤 열정의 어떤 분출이란 말이죠. 또는 내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보통의 기준에서 넘어서기 때문에 잘못하면 쟤 왜 저렇게 오바해? 남들이 봤을 땐 안 될 것 같은데 혼자서만 너무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위해서 내가 재와 관을 쓰는데 특히나 9월 같은 경우에는 개유라, 네, 편관, 네, 편재 이게 들어올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정화일간 분들이 정관, 정인이라는 어떤 이렇게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하신 분들은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10월쯤에 멘붕이 올 수도 있다. 예. 이것 때문에 저는 조금 화일간 중에 정화일간 분들은 본인이 하는 일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말더라도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건 하겠어요 하는 거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뜬구름 잡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뺐다가 나중에 그건 좀 아니었구나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이 조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행의 상에 정관과 정인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하게 잡아줄 수 있는 이럴 때는 윗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듣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토에 대해서 이제 그 오행적으로 일단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들으시고요. 네, 일단 이제 하반기가 금수의 에너지로 흐릅니다. 사실 보통 가을, 겨울은 봄, 여름에 펼쳐놨던 일을 수렴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저장하고 그리고 내년 봄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다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런 계절적인 요소기는 해요. 그게 모든 사람에겐 공통이지만 이게 일간별로는 이게 십성의 상태에서 어떤 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냐 이게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해드릴 텐데 수의 에너지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수의 에너지가 수는 토에게 재성입니다. 네네네. 근데 재성이라는 게 뭐 돈,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거를 가장 생각하기 쉽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 근데 재성 역시 사회적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내게 사회적인 목표 같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만난다든가 또는 올해 내 목표가 이건데 그게 내가 진짜 달성하고 싶은 목표인데 그 재성을 갖고 가려면 사실은 이 관성이라는 걸 같이 사용해야지 재성이 의미가 있는 거지. 저걸 원하긴 원하는데 노력을 안 해?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임수, 계수 이렇게 해서 이 수의 에너지로 시작하는 천간의 에너지로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고 지지 상황은 금이죠. 자, 금은 내가 재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 재로 가는 어떤 식상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을 기점으로 천간으로 목에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했었던 노력이 결과를 얻어서 그게 어느 정도 현실에서의 이 관이라는 건 내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이제 지위 같은 거겠죠. 또 새로운 목표도 되고요. 요게 이제 형성되는 차순으로 갑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는 이제 진토가 관장을 한단 말이죠. 갑진년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토 일간분들은 계속 간목의 에너지가 토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나 올해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참아야 돼. 평관인으로 들어오시는 무토분들과 정관으로 들어오시는 무토분들은 평관이고 기토분들은 정관이죠. 어쨌든 내가 올해 세우는 목표라는 게 있어요. 또는 내가 참아야 되는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하반기에는 원했었던 거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얻기 위해서는 이 수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재관은 좀 비슷한 의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목을 키우려면 수가 있어야 되니까 수생목. 그런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머릿속으로는 이 재성에 이게 확실히 뚜렷해집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 목표를 세우는데 이 목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이 재성이라는 거. 내가 뭐가 있어야 이 목을 잘 키우지라는 요거. 이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거를 위해서 뭔가 고군분투하면서 이 내놓는 식상이 이제 하반기에 지지로 강하게 들어오는 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토는요, 산출력으로 사실은 토의 그걸 평가해요. 가치를. 산출력. 뭐냐? 이 토에서 얼만큼의 뭔가가 나올 수 있느냐를 이제 평가하는 게 이제 토에서 나오는 토생금입니다. 물론 저는 토가 너무 약해요 하면 이렇게 금수 쪽으로 빠지는 분들은 너무 힘드시겠죠. 근데 토가 많아서 조금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은 이 토하고 금의 에너지가 빠지면 토가 윤택하게 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내가 이 금을 얼마나 잘 내어놔서 이 금생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이 토들의 가치가 판단이 되는 그런 하반기가 되겠다입니다. 자, 무토분들에게 진토는 비견이죠. 물론 이제 진토 속에 을, 개, 무라는 지장간이 있는데, 자, 이게 정제고 정관입니다. 네네네. 비견이지만 이 속에 이미 관제라는 에너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편, 내 기운, 이지만 이 안에 이미 내가 사회적으로 깔아놓는 뭐 인맥이든, 아니면은 그런 개념이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의 비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무토분들이 이 진토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내 힘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뽑아내고 그거를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라는 거죠. 신약하신 분들에게는 아까 제가 금수로 빠지면 신약하신 분들은 힘드실 텐데 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진토가 정말 귀한 비견인 거죠. 저는 토가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진토가 관장하나요? 그런 분들도 빼주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과는 마무리 져서 인정을 받는 거 이런 걸로 수렴이 되는 오행도 있지만 토는 마무리되고 수렴되는 게 내 목표치 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은 인정을 받은 그 인성은 아마 12월에 천간으로 뜨지만 앞으로 전반적인 거는 금수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토는 확실히 수렴이 뭐냐? 내 손에 뭐가 잡히느냐? 실질적인 것. 실질적인 어떤 그걸 뭐라고 그러냐? 획득? 네. 요게 하반기에 토에게는 수렴이다. 그러니까 토가 원래 현실적이잖아요. 뭐 토 일간분들 중에서도 오행에 따라서 현실적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토라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특히 기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현실적인 감각인데 그 현실적인 분들이 자기 손에 뭔가 쥐어졌을 때 올해 뭔가를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행 구조가 잘 되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뭔가를 확실하게 손에 쥘 수 있는, 본인이 만족하는, 그러니까 타인의 인정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내 만족에 원하는 그런 목표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되겠다. 그리고 무토 같은 분들은 나의 힘을 더 강하게 받아서 그거를 빼줄 수 있는 에너지를 하기 때문에 신약하신 무토 분들에게는 이 진토가 정말 보배 같다. 자, 기토 볼게요. 겁재죠. 근데 사실 무토 개념의 토, 뭐 진토나 술토, 특히 진토 같은 경우에는 기토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를 더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자, 을개무예요. 겁재지만 편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겁재를 만나서 내가 뜻밖의 돈을 얻을 수 있고 편관, 뜻밖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하지만 편재 편관이 들어간다는 건 빡세긴 빡세요. 그리고 겁재라는 게 또 나의 야심, 기토는 음의 토라 작은 토고 이렇게 모으려는 에너지가 강한데, 진토는 그 안에 어느 정도 적절한 수기와 그게 있으면서도 또 무토 개념의 확장의 에너지가 있고 화의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이 비유예요. 약간 소심한 기토가 진토를 만나면 대범해지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을 얼마나 잘 갖고 갈 수 있느냐가 하반기에 기토의 관건이죠. 무토랑 마찬가지로 금생수가 된다라는 건 내가 내 손에 쥐인 거, 내가 올해 목표로 한 거를 얻겠다. 다른 사람 인정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쪽으로 수렴하는 에너지가 들어온다. 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는 진토라는 겁재가 관장을 하죠. 물불을 안 가리고 저는 하반기에 스퍼트를 내겠어요 하는 게 기토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식상과 재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본인에게 조금 과하다 싶은 목표나 어떤 욕망, 그런 현실적인 어떤 물질적인 거, 그걸 추구할 수 있는 게 기토 분들이고, 이게 잘 사주 구성상 또 운의 흐름이 좋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하반기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 대략적인 총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금일간 할 텐데요. 제가 이 상생상급표에서 오행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경금 신급을 따로 해드리고 디테일한 건 또 월운에서 하니까 대략적으로만 들어주세요. 자, 올해 상반기는 간목, 목이 관장하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내 목표를 세워놓고 뭔가 자꾸 꽂히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계속해서 어떤 부딪힘이 있었죠. 금목이 계속해서 되던 시기인데,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수의 에너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간목이 관장해서 내 힘이 많이 빠지는 시기였으면 이제 현실 상황에서는 이제 비겁이 들어오고, 천간으로는 그 비겁이 이 재를 어떻게 하면 잘 갖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행동력인 식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는 진토가 관장을 합니다. 이 진토가 경금이랑 신금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계절적으로 가을, 겨울, 그게 금수가 관장하는 계절이에요. 금수라는 거는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서 저장을 해서 내년 봄까지 버텨야 되는 그런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기입니다. 펼치는 시기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사람에겐 비슷하지만 이 일간별로 봤을 때 그게 십성의 관계로 뭘로 오느냐. 어떤 십성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지어서 내가 인정을 받아서 정리하는 게 있고, 또 목표를 얻어서 정리하는 개념이 있는데, 금일간은 살짝 조금 다른 게요. 물론 이제 상반기에 목의 에너지가 물론 이제 10월을 기점으로 천간으로는 또 이 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8, 9월에 얼마나 비겁과 식상의 에너지를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목의 에너지, 10월, 12월에 목의 에너지를 내가 잘 성취할 수 있는,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8, 9월이요 사실은 금일간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물론 안 중요한 시기에 있는 분들이 다른 일간 분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왜 금이 그러냐면 다른 일간 분들은 뭐 관제,
또는 관인 이렇게 가는데, 사실 아차하면 금일관들은 내가 그냥 내 기운이 강해지고 그냥 식상 허비해 버릴 수 있는, 식상이라는 거는 관제가 강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놀다 땡, 생각하다 땡일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금 자체가 원래 뭔가를 수렴하고 결과를 내려는 그 오행을 기본적으로 가진 아이들이기는 해요. 자기 자체가. 하지만 이 금이라는 게 화에 적절한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목이라는 어떤 그 결과를 갖고 있는 기운을 약하다. 특히 화가 약하는 경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겁과 식상, 내 에너지가 빠지는 거에서 마무리 지어서 그냥 결과가 없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게 사실은 화가 약한 경금의 단점일 수 있다. 신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획득하고 갖고 가고 하려는 그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일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걱정을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금수가 에너지가 있을 때 경금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경금은 진토가 관장하는 이제 편인인 거죠. 그래도 이 편인 속에 이 을이라는 이 목표성 정제가 들어있어서 다행입니다. 여기 상관이 조금 그거 하긴 하지만, 그리고 무게합이 얼마나 될지는 사주 오행이 화가 좀 강하신 분들은 무게합의 작용을 받으시기는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 진토가 경금에게는 이제 양의 에너지로 들어오고, 그래도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양이라는 거는 내가 뭐 유산의 상속의 에너지라 뭔가 뜻밖의 것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예요. 진토가. 모든 경금들이 그러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거를 일단 위안을 삼고, 내 힘이 계속해서 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금도 들어옵니다. 내 에너지가 강해진다라는 게 가끔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목도 10월쯤에 들어오고, 수 들어오고, 금 들어오고, 토까지 관장하는 화가 제일 약하거든요. 특히 경금 같은 경우에는 화가 없으면 얘가 재련이 안 되고 쓸모가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 누가 나를 든든하게 해줘. 그래서 내 기운도 강해져. 그리고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력, 이게 뭐 식상이 여러 가지죠. 노는 거, 아니면은, 어쨌든 이쪽이 강해진다라는 거는요, 사회적인 활동과 책임감과 긴장감은 약하다예요. 긴장이 약해지면 뭐예요? 나는 즐겁지만 결과가 약할 수 있어요. 결과. 사회적인 결과. 뭔가 이뤄내는 거. 그럼 남들이 봤을 때, 그냥 편하면 되지 않아요? 뭐 들어오고, 돈 들어오고, 내가 편하면 되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올해 꼭 뭔가를, 연말까지 뭔가를, 결과를 내야 돼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약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사주원국에 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신 분들은 괜찮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반적으로 이 밑에 쪽은요, 긴장, 책임감, 결과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쪽이지만, 이쪽은 그냥 나 편하면 돼요.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더디다. 그래서 경금분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편인이 주는 그 양으로 어떤 뭐 물질적이든 인복이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내 감정도 뭐 발산되고, 나 유유자적하고 좋아요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인 성과, 이거를 내기에는 조금 약한 시기라는 겁니다. 하반기가. 자, 신금 볼게요. 네, 정인이죠. 물론 여기에도 식신과 편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역시 경금하고 마찬가지로 이쪽이 강합니다. 그거는, 네. 자, 주변의 사람, 그리고 내 기운 강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나의 감정이든 행동이든 어떤 이런 게 강해지는데, 통제력과 목표성은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안일한 주의로 빠질 수 있고,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나 좀 쉬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하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올해 좀 하반기에 쉬려고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또는 저는 좀 천천히 때가 되면, 그리고 앞으로 사오미 화국 오니까 올해는 좀 그렇게 가겠어요 하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올해 꼭 뭔가 결과를 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죄송하지만 좀 기운이 약하다. 본인 원국에 화가 아주 강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경금 분들은 자기 자신이 다시 리셋하는 시기, 또는 요 식상의 재주나 어떤 그 나중에 목표를 이루려 가는 어떤, 그러니까 총알을 준비하는 느낌이에요. 그거를 잘 준비하셔서 때가 되면 쏘아서 결과를 원하는 쪽으로 가시는,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조금 하반기에 들어와요. 경신 분들은. 그래서, 이럴 경우 초조하게 너무 목표치, 결과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내년 몇 달 뒤를, 준비해서 내 힘을 키우는 시기로 생각하시고, 어떤 걸 내가 써서 나중에 이거를 펼쳐서 결과를 얻을까라는, 식상이요. 그냥 놀고 먹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펼쳐서 그거를 완성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어떤 준비 수단입니다. 식상이. 예.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사주 원국에 화가 맞냐, 뭐 토가 맞냐, 식상이 맞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르고, 만약에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사주에 금수밖에 없어서 제가 용의신을 수로 잡고, 그런 분들은 펼쳐요. 저는 화가 없는데 왜 결과를 내죠? 그런 분들은 한쪽으로 종하는 사주의 분들은요, 그게 용신일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일간의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흐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그렇다라는 것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이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간별로 하기 전에 그냥 오행으로 먼저 대략적인 그 오행의 상생상국도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임수, 개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월별 운세 들어가면 또 디테일하게 하니까요. 대략적으로만 들어주세요. 자, 8, 9월을 시작으로 수의 에너지로 시작하죠. 비견, 겁재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비견, 겁재가 들어와서 나쁘냐? 글쎄요, 이게 이제 그 원국마다 수가 뭐 목으로 이쪽으로 많이 빠져서 신약하신 분들은 너무 좋으시겠죠. 근데 어쨌든 비겁이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결국 비겁이 강해지면 재를 보게 돼 있어요. 재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재라는 거는, 재성이라는 거는 내 사회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그냥 내가 그냥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아진다예요. 자, 비겁이 많아졌을 때 재를 보는데, 이 재가 사회적으로 이루는 성취나 돈이나 뭐 이런 실질적인 얻는 거라면 관성이 강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비겁이 강해져서 욕심은 많아. 하지만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회활동, 그 다음에 나를 다스리는 능력이 약하면 이거는 그냥 하고 싶다 또는 놀자판으로 끝나는데, 이게 많아지면서 죄를 보게 되면서 나 원하는 거 많아, 다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이루려면 이게 강해야 그 원하는 걸 갖고 갈 수 있다예요. 그래서 제 관은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데, 자, 진토가 하반기에는 관장을 합니다. 다행이네요. 비겁이 강해져서 원하는 게 많은데 이 토가 약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진토가 관장을 해주네요. 관성이죠. 그리고 지지로는 금이 강해지죠. 네. 약간 여기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보통 가을, 겨울은 모든 계절적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그래서 내년 봄을 기다리면서 발산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가는 계절인데, 이게 이제 오행의 특징마다 이게 십성으로 뭘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을, 겨울 잘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정리가 안 되지? 그죠? 사주, 오행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자, 이 표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우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명리를 맨날 설명으로만 들으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그리면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만 들어오면 이 도식이 정말 중요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래서 내가 이쪽이 강해지면 이쪽을 조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수가 강해져서 비겁이 강해지고 금도 강해져서 한마디로 내 힘이 강해지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빠져가는 게 많고 나를 극하는 게 많아서 전반적으로 내가 너무 주변에 휘둘려서 에너지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사람은 뭐든지 내 힘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거니까. 신약한 분들에겐 참 좋다. 그러나, 네네네. 그러나, 관이 약해. 그런 분들, 관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통제해서 참아서 결국 원하는 거를 할 때까지 나를 다스리는 능력인데, 관이 약하신 분들에게 인이나 이게 강해지면 안 해요. 이거 사회적인 책임 안 지켜요. 다행히 하반기에 이 진토가 그나마 관장을 해줘서 그래도 관, 인, 비 이쪽으로 들어오니 내가 참으면 인정받고 나에게도 도움을 받는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생긴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하반기의 마무리는 인간관계, 인성 나를 도와주는 어떤 뭐 문서든 아니면 인간이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다시 살피는 내 힘을 받아 나 편애가 아니라 나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시기로 마무리되는 수일간이 되시겠다. 근데 지지에서의 전반적인 올해 갑진년의 그 진토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자신이 이 사회성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걸 보면서 마무리 짓는 그게 되지 않을까. 조금 철학적인가요? 자, 임수 볼게요. 평관이죠. 임수에게 무토성의 평관이 들어와야 임수가 좀 사람 되는 것 같은 느낌? 죄송해요, 뭐. 네, 양일간은 좀 센 게 들어와야 정신 차려요. 양일간들이 자칫하면 너무 막 날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평관인데, 지금 볼게요. 상관, 겁재, 평관입니다. 네. 자기 기준, 어떤 중심이 확실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어떤 기준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상관, 겁재, 평관 들어오면 무모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그 기준이 잡히신 분들에게 제한, 이렇게 적용을 시켰을 때는 겁재라는 건 욕심, 내가 한번 꿈을 크게 가져보자. 이게 무게합의도죠. 또 평관하고 또 상관, 나 기존의 틀 좀 깨고 싶어.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용되신 분들은 아마 크게 뭔가 자기의 그 현실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 아차하면 무모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반기에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참냐? 그게 나의 업그레이드, 성장, 발전 한 단계 내 틀을 깨면서 욕심 생기고 나아갈 수 있는 단계로 사용하시면 좋고, 희한한 쪽으로 꽂힌다. 평관이 또 이게 내가 기존에 있는 것만 저거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관장할 때 나오는 위험성과 무모함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관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들어오는 간목이 식신이었기 때문에 네, 이 식신과 이 평관의 관계. 저는 상반기엔 간목이 관장했다고 해서 갑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 사주에 또 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식신과 평관의 관계는 잘 쓰면 엄청난 업그레이드, 성장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고요. 자, 개수분들은 네, 정관입니다. 올해 뭐 개수분들이 상반기에 상관이 떴잖아요. 이제 간목이. 근데 이제 음일간은 원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상관이라는 게 팍 하고 음량이 다르면서 터져나오고 간목이 또 위로 쭉 자라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개수분들은 이 상관이 잘 쓰였었던 분들은 인정받고 뭐 직장 옮기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지만은 조금 더 본인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시기였지 않을까. 근데 그게 잘못된 구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구설수도 따라 썼던 한 해였을 거예요. 저 개수분들이랑 상담해보면 그래요. 근데 이 상관이 본인 사주에 경금이 있다 보면 이게 좀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됐을 거고. 근데 이게 또 다치는 경우도 있고, 뭐 지금 월운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데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정관이 관장한다는 거는 이제 안정이 되죠. 다시 약간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식신, 비견, 정관, 을계 합, 무게 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치우쳐셨던 개수분들, 부침이 많고 구설에 휘둘렸던 분들은 하반기 좀 조용히 현실성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튀고 싶은데요. 본인 사주에 뭐 갑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계속 그거 하셔도 되는데, 갑의 에너지는 조금 이제 사그러드는 이제 하반기에 10월쯤에 또 갑을이 또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때는 좀 지지의 진술충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월운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반기는 개수분들은 상반기의 어떤 들뜬 감정이 다시 안정을 찾고 현실적이 되면서 책임과 뭔가 실질적인 거, 내가 너무 뜬구름 잡았구나. 실질적인 걸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좋게 상관이 발휘됐던 분들은 그때 성장을, 상당히 상반기에 성장을 하셨을 거고, 그 성장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안정을 구축하는 단계로 가시겠다. 이렇게 됩니다. 수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